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낸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가을이라 동별로 축제가 많아요. 축제가 그냥 토요일 날 한 5개, 뭐 6개 있어서 요즘 그냥 축제 가서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또 행사가 많으니까 가을이라 행사장에 인사를 드리고 또 현장 구청장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일정으로 요즘 그냥 바삐 지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지역에 축제 많고 행사들 많잖아요. 네. 그 행사들 많이 다니신다고 요즘 SNS에 많이 올리셨던데 다니시는 행사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행사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굿바이 청포도 문화축제 거기에 가서 우리 이제 3040 젊은 부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지역을 바꾸고자는 그런 흐름이 좀 강해서 거기서 약간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그게 굉장히 기뻤고 그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키움센터 왜냐면 이제 종암동에 키움센터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센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키움센터를 지어달라 교육돌봄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는 그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기 구청 뒤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종암동에 이제 살리장 이제 이런 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원래 저번 대선 때 골목형 상권 부분 상인들 좀 많이 찾아서 선거운동 하면서 그쪽 동네에 갔을 때 옛날 이제 종암시장 자리죠. 근데 거기서 상인들 많은 굉장히 좀 그 상권에 대해서 좀 어두워하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주민자치와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약간 상권을 다시 살리자는 그런 주민들 흐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례를 최고의 사례로 그래서 좀 2개 사례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번외 질문인데 다녀보시니까 좀 대표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랄까 요즘 악수하는 재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재미, 악수하는 재미. 그리고 이제 이게 뭐랄까 악수를 하면 손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선복을 좀 잘 바꿔보자 이런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좀 요즘은 기분 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구청장실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네. 의견 청취하고 계시고 좀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일단 좀 지역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이 좀 이러한 주제들이 좀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뭐 도로 보수 또 뭐 보도 정비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열선 문제 뭐 이런 거 또 뭐 버스 정류장 문제 또 주차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주민들 요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도 그냥 좋았고요. 다만 조금 좀 고민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장 구청장실이 뭐랄까 주민들의 요구를 민원으로 좀 다루는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좀 과제가 이 민원을 정책화하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정책화하는 게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뭐랄까 즉 민원을 정책화하는 거 좀 이런 것들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여러 다수 주민의 요구도 있지만 개인적인 요구를 구청장이 뭔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폼으로 이렇게 좀 다뤄지는 형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루는 현안이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좀 찬성과 반대가 있고 이렇게 하는 주제들은 그러니까 그 왜냐면 전체적으로 제목이 주민 제한 토론이거든요. 근데 실은 토론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공론장으로 다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현장 구청장실은 그래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들 요구를 듣는 것으로는 유효한데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정책화해야 되는 과제들이나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충돌해가지고 공론으로 풀어야 되는 거나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좀 더 이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현장구청장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들에서 좀 얘기가 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를 듣는 거 물론 이제 두 가지거든요. 사전에 제안해가지고 구청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일정한 좀 판단을 내리는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바로 제안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괜찮은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직접.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은 이제 구청장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는 역할을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조금 뭔가 그 제한적으로 작동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현장 구청장실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365일 가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그냥 주민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문제다 하면 바로 그냥 한 이틀이나 3일 안에 구청이 이렇게 대응해주는 상설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365일 현장 구청장실 온라인으로 작동시키고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현장 구청장실이 구청장이 직접 가서 하는 그런 형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주민들의 제안을 해결하는데 너무 1차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은 들더라고요. 많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런 논의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저도 뭐 과정으로는 좀 아까 이제 민원을 정책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는 어쨌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예산의 문제에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떤 그걸 제안한 분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수의 편익보다는 다수의 공공이익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이런 이제 어떤 것들이 논의의 장을 좀 여는 것들이 필요하죠. 일단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뭐 그런 분에서는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약간 정책으로 다루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든지. 또 이제 빈집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하는데 빈집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렇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조례 문제나 필요하면 법적 개정 문제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배가 장기 방치된 집들은 주변 지역에 상당히 부정적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집은 빈집은 이제 원래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그것을 상속받았는데 그 아들은 외국에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빈집의 전수조사 그다음에 뭐 우리 대안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도시 전문가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고 현장도 많이 가보시기는 하셨잖아요. 끝나면 이제 그 상황이 맞는 데들은 좀 가서 어떤 것 같다 이렇게 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 남았어요. 네.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SNS 보니까 요즘 책 제목 고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2월 12일 날 5시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이제 고대에서 열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책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SNS에 올렸는데 3가지 제목 가운데 다수가 윤준호가 꿈꾸는 도시 이 제목을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걸로 책 제목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2일 날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제 연말에 이제 또 주민들 송년회나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 가서 인사를 좀 부지런히 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12월 5일부터인가는 명함을 주민들께 교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더 지금 만나는 주민보다는 10배, 20배의 주민들을 만나서 성북구의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눌 그런 계획입니다. 책 내용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난번에 쓰신 책 제목이 뭐였죠? 윤진호의 생활정치? 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은 이제 2010년도부터 이렇게 제가 도시 일을 한 15년째 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북구청에서 이제 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또 이제 다시 이제 성북구에 들어와가지고 정책특보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미래전략실장, 그다음에 이제 충무아트센터 사장 이렇게 이제 도시 관련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정리했던 자료들을 좀 근간으로 성북구를 이제 2010년에 구상했던 창조도시, 대학도시, 문화도시라는 세 방향이 유효한 건가 거기에 맞추어서 성북구 그러니까 도시 발전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우리 성북구에도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힘주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는 1년이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수능을 준비해 오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떨리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수능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능의 점수에 따라서 우리 어떤 뭐랄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많이 좀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그대로 꼭 수능 시험이 잘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북구에 수능 이번에 보시는 분이 4,352명이세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